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또 어쩐 일입니까? 오늘 또 가야 되겠습니까, 형님? 어디를요? 동문들이 지난번 영상을 보고 팬들이 생겼더라고. 8명? 코형에 대한 팬들이 생겼더라고. 너무 진행을 잘한다고. 팬심 사양하고요. 어디 갑니까 오늘? 오늘은 여기 셜마에서 출발을 해서 오늘은 이제 동해선을 타고 7번 국도를 타고 포항을 지나서 영덕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영덕 이상 동문을 또 만나고 그다음에 다시 다음날 울산을 통해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이런 1박 2일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철마에서는 어떤 동물을 만납니까? 오늘 우리 셜마에서 정말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아주 독특한 일을 하는 후배가 한 분 계시거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시죠. 좋습니다. 갑시다. 민동이. 민동이 간다! 자, 여기가 바로 형님 그곳입니다. 네? 작업장. 여기가요? 네. 와. 여기. 네. 안녕하십니까. 어이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어이구. 나무야.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미술학과 부사학번 김민정입니다. 와. 자, 김민정 농부께서 이 공간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뭐, 이 공간은 제가 작업하는 곳입니다. 네, 작업장입니다. 여기는 완성품들이 이제 있는 곳인가? 네, 뭐, 주로 칠하고, 나무 보관하고, 와. 뭐, 이렇게 하는 곳이고. 이게 말로만 듣던 원목 가구네. 네, 말로 만든 또 못 가봅니다. 아니 이렇게 하루 종일, 고퀄리티의 아니 하루 종일 나무랑 함께 있으면 마음이 나무같이 되겠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다 만들어진 겁니까? 네, 이거는 이제 완성이 된 거고, 작업 다 된 거고. 아니 근데 이게 못이 없어요. 나무못으로 다 박아놨어요 보면. 아니에요. 그러면 안에 피스가 있어요. 아 피스가 있어요. 아 겉으로만 안 이 보이게. 정도 가격으로는 피스로 만듭니다. 아 아니 저기 안에는 보니까 그거로 끼워 맞추는 걸. 네, 도미노 작업하죠. 붙인 거지. 45도로 절단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 이제 심을 끼운 면이 없는데? 그러니까 안에 심을 이렇게 45도로 박아가지고 이렇게 끼운 거죠. 안에 나무 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완성품이네. 아 이거 완전 이게 제일 멋있는데 이런 건 얼마씩 해요 이런 거는? 가격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비싸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올라시나요? 나무 가격이 이렇게 엄청 올랐어요. 여기 좀 칠하고 이제 완성해 나가는. 네, 칠하고 완성하고. 그럴까? 이거는 이거 엄청 옛날식 제단기예요. 네, 이게 초보들 쓰기 힘들고. 저도 대단히. 어우 씨. 이거는 바람. 애들 펌프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거 나무를 재단하고 재단하고 자르고 그다음에 뭐 조립하고 저쪽에서는 샌딩이라고 이제 갈고. 아 샌딩 네, 압니다 샌딩. 나무가루 뒤집고. 저걸로 윙 이렇게 막 하는 거. 네, 샌딩이죠. 이거 TV에서 많이 봤는데. 그럼 가구를 만드는 공정이 몇 개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죠. 디자인 사실 처음에는 대패 작업을 먼저 해요. 디자인을 먼저 해야 돼. 디자인을 먼저 하죠. 네, 3D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무를 제재목을 가지고 와서, 네, 대패를 원래 치거든요. 그게 대패랑 다 있었는데,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대패를 쳐서 받아요. 돈이 좀 들어도. 순간에 이렇게 슥슥슥 해서 얘를 모르게 하는 그걸 아, 기계로 치려고 사람이 하면 죽고. 그러니까 그 얘를 모르게 하는 작업. 그렇죠. 면을 잡는 거죠. 수평을 맞추고 수직을 맞추는 거잖아요. 네. 하고 또 그다음에 재단하고, 재단하고 네, 재단하고, 그 다음에 뭐, 붙이고 네, 이렇게 뚫어서 장부 같은 건 이제 저런 걸로 저런 기계 사용해가지고 붙이고 갈고 오일 칠하고 칠하 그다음에 칠하고 네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떨 때는 이제 칠을 하고 조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구조에 따라서 달라. 보통 하나의 뭐 아까 그 테이블이었는데 테이블 만들어지려면 한 달 조금 걸려요. 하나 만드는데 근데 그게 하루 종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공정이 만들고 나서 수제가구는 마감 작업이 까다롭거든요. 칠하고 말리고 이게 거의 보름 이상 걸리니까. 하나를 만드는데 한 달에 장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간이 그렇게 되죠. 이게 작업의 흔적. 근데 나중에 이걸로 테이블 한번 만들어볼까? 멋있잖아요. 아, 여기다 색감을 넣어도 이쁠 것 같은데. 아니요, 색깔로 그냥 그대로. 아, 이거 네, 이게 스킬이 지나간 작업이니까. 작업대. 허리가 진짜 낮아서.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동이 간다 7번 국도편 첫 출발지로 회화과 94학번 김민정 동문을 만나러 왔습니다. 박수! 네, 박수 2명이 쳤고요. 김민정 동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민정 동문이랑 개인적으로 대화를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저 선배님이랑은 개인적으로. 그죠? 네. 얼굴은 몇 번 봐서 알고 있었는데 행사 네, 같은 데서 저도. 98년도에 예술대 학생회장 하셨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그때도 그러면은 학생회장 1년 하고 졸업을 바로 하신 거예요, 학교를? 아니요. 그러면 1년 더 다녔죠. 1년 더 하고 그럼 학교 5년? 네, 그 전에 휴학 한번 해서. 아, 6년. 휴학해서. 네, 6년? 대학원 2년. 대학원 2년? 네. 아, 학교 오래 있었어요. 학교 8년? 네, 와. 이제 강사 생활까지 9년 했으니까. 아, 학교에서? 네. 어우, 그럼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여기 가구 쪽 일을 하신 거예요? 겹치죠.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작업 활동 계속 하다가 뭐 아시겠지만은 미술 어떤 그 조직 자체도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서 그냥 작가라든지 뭐 작가 선생님 뭐 이런 그 타이틀 자체가 좀 회의가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쪽에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그렇죠. 아니, 시스템에 대한 좀 그 거부감이 많아가지고 때려치우고 마지막 작업을 제가 나무를 만졌어요. 설치 미술이 전공이었는데 마지막 작업에서 이제 우연하게 이제 목공을 하는 선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냥 거기서 길을 도와주다가 사실 그 전에 또 이제 알바 비슷하게 돈을 좀 벌었어야 되니까 무대 미술을 한 10년 정도 같이 하면서 그 작업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룹 활동도 하고 하면서 해외 전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전시를 하다가 그냥 뭐 그런 시스템에 조금 이제 회의를 느꼈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가 생활 이제 마지막 전시를 개인전으로 이제 접고 완전히 접고 이제 그냥 목공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죠. 조직이랑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MBTI가 막 조직 생활을 상당히 잘하는 편입니다. 아, 잘하는 편이에요. 아, 저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조직 생활을 뭐 했어요? 그렇죠. 그 고운 쪽에 있었죠. 고운 이제서 쪽? 얘기하는 얘기지만. 고운 쪽? 그래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징계도 먹었었어요. 그 종교적 복지 소명운동 하다가 학교 다닐 때? 네, 희은여고 김모야. 희은여고? 학산? 네. 부고역 활동이라면 거의 우리나라 근대화 시기에 열심히 노력했던 아유 뭐 그때 막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때 막 책 많이 읽고 막 학생의 달에 막 찌라시 뿌리고 발육이 남달랐었네. 발육이 좀 그랬던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근데 스스로 그러면 뭔가 깨우친 거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미술 공부도 나중에 이제 뭐 딴짓 한다고 많이 못 하다가 대학원 때 공부를 조금 했는데 그 단순하게 순수하지 않거든요. 미술도 상당히 사회적이에요. 엄청 그러니까 그런 사회 현상들이나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이슈의 변화 내지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있을 때 가장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사실은 예술의 분야고 이제 그 뒤에 정리가 되고 이제 그게 이제 논리화돼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언어로 인문학. 네, 그렇죠.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전에도 뭐 많은 그 미술가 예술가들이 이렇게 뭐 배고팠다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간다기보다는 그 시대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그 이제 인지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그게 발굴이 안 되고 이제 그렇게 없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재해석되고 뭐 고흐나 고갱, 뭐 세잔 뭐 이런 모더니즘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건데 아직도 미술운동에 대한 그런 꿈이나 이런 거는 가지고 있는 거죠? 없어요. 아예 없어요. 왜? 없어요. 아까 전에 말했던 뭐 조직 이런 것 때문에 순수하지 그냥 어쨌든 내가 미술을 하는 이유도 내가 예전에 어떤 그 뭐 그런 활동을 했던 이유도 사실은 이제 사실 나답게 살기 위한 하나의 그런 나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었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건 사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체성 자체가 이렇게 사회에서 부여하는 정체성이 그러니까 옷을 제대로 입고 강의를 나갔을 때는 교수 소리를 듣죠. 그리고 청소하러 가면은 수희 아저씨도 그렇고 그 건물 뭐 이렇게 사람들은 나를 그냥 그 청소하는 사람으로 봐요. 청소부로.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 투영하는 시선의 그 모습에 되게 많이 얽매였다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 작가 안 해도 되고 선생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내가 규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로부터 이제 내가 규정이 되는. 그 방법이 꼭 미술이 아니어도 괜찮겠다. 네. 이걸 느낀 거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수제 가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름을 우드웍스 30이라고 지었어요. 그때는 아주 순수했을 때여가지고. 이게 이 이름이 순수합니까? 그냥 나무 작업이고 그리고 이제 그 30은 1년에 30 다른 억 친구가 벌잖아. 아이디어를 잘 줘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넣은 건데 그 로고를 보시면은 그 속도 제한 표시거든요. 여기. 수제 가구라는 게 뭐 한 땀 한 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작업이니까 되게 뭐라 해야지 정직하다고 느꼈어요. 그냥 근데 이게 힘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여자가 하기에는. 힘도 많이 들고 사실은 이 시대랑 안 맞죠. 수제 가구가? 안 맞죠. 공장에서 팍팍 찍어내는 이런 아니요, 지금은 IT죠. IT? 그러니까 그래도 가구는 쓰잖아요, 사람들이. 가구는 쓰죠. 그렇지만 가구를 소비한다기보다는 브랜드를 소비하고 유행, 트렌드. 네, 트렌드 뭐 그런 것들을 소비한다고 보는 게 더 맞죠. 사실 지금은 가치를 소비하는 시대라기보다는 시장이 제시하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원하는 걸 소비하는 데 맞춰져 있죠. 어떤 그 영상들도 지금 그렇고. 지금은 이제 뭐 사실은 이제 화면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미 이제 백남준 시대 때부터 예견한 거고 그거는 그렇게 흘러가는 와중에서 아날로그라는 게 수제 가구라는 게 미술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개를 한 땀 한 땀 붙여서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사실은 외국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사실 미술계에서 인정을 받긴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사실 그게 이제 지금의 가치라고 하는 건 사실 자본이잖아요. 자본으로 그게 매겨져야 그게 가치가 되는 거죠. 인정이 되는 거죠. 자본주의 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사실 지금의 수공이나 이런 시간이나 돈, 그러니까 시간이나 노력,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기다림 이런 것들이 자본화되지 않거든요. 제가 해보면서 느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는 않습니다. 아니, 굉장히 긴 설명을 들었는데 제 머릿속에 요약되는 거는 이건 돈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만약에 가지고 있고 자기가 이런 걸 잘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에이전시를 찾아야 됩니다. 이걸 돈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에이전시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잘 만들면서 돈도 잘 벌 수가 없다는 거를 느꼈죠. 아니, 그럼 이제 수제 가구만 가지고 먹고 사는 게 돈이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했는데. 인테리어? 근데 뭐 뭘 해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 내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의 틀을 깨지 않고서는 뭘 해도 돈은 안 됩니다. 지금 인테리어 실내 인테리어라고 네.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되게 제가 못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특정한 것 때문에가 아니고 어떤 것에서도 뭔가 돈을 뭔가 추구하는 쪽하고는 좀 안 맞는 거구나. 이게 기질 자체가. 상당히 추구하고 싶은데 그게 안 맞더라고요. 추구하고 싶은데? 추구하고 싶은데? 상당히 추구하고 싶은데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내려놓은 지는 한 2, 3년 됐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살기가 힘들더라도 내대로 사는 방법대로 조금 덜 먹고 살면 되겠구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이제
항상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혼란은 있죠. 그럼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업이라고 한다면 실내 이거 가구, 소재 가구 가구랑 제작하는 인테리어. 거랑 네. 실내 인테리어 하는 거랑 네. 두 가지를 하고 있네요. 네. 참고로 동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때문에 가전값이 너무 다 올라서 엄청 비싸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이쁜 게 많아서 주문하려고 하니까 가격을 안 가르쳐 줍니다. 비싸다고 노코멘트 한다고. 그런데 잘 한번 거슬러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아까 궁금했던 게 그 미술운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하다가 갑자기 이걸 하게 된 것, 그리고 이거 하면서 돈이 안 되니까 그 인테리어를 하게 된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라기보다는 미숙함에 대한 그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본인의 거죠. 미숙함에 네. 대한 성장? 최대로 미숙했던 거는 돈에 대해서 되게 미숙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내 사업체를 꾸리고 이렇게 하면서 매달 나가야 되는 돈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무방비였던 것 같고 그런데 되게 미숙했던 것 같고 그런 제가 그런 거 관리 되게 잘하는데. 근데 뭐 보는 게 있어 관리를 하지. 아니 안 쓰는 게 관리라니까. 안 쓰는 게 관리.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쓰는 거. 아니 그래서 가구 쪽 일을 하시니까 또 궁금한 게 우리가 가구 같은 거 보통 고를 때 일단 금액 자체가 비싸잖아. 가구는 어떤 가구든지 그렇죠. 비싸기 때문에 되게 고민을 하는데 사놓고 나면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단 말이에요. 많죠. 그럼 가구 고를 때 본인의 팁이나 내가 가구 만드는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건 어떤 거예요? 가구를 고를 때로 조언을 하자고 한다면은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지가 어떤지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소비 성향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강제하는 소비의 성향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소비 성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겠죠. 가구는 사실 크게 두 가지잖아요. 실용성, 그러니까 기능적인 거, 그리고 시각적, 이쁜 거. 그러면 나는 정말 이쁜 거를 좋아. 아침에 눈 떠서 저 이쁜 걸 보면은 기분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조금의 불편함보다 더 하다면은 이쁜 걸 사야죠. 조금 불편해도. 나는 이쁜 거보다 그렇게 눈이 안 들어와. 난 편하면 좋아. 하면 기능적인 걸 사야죠. 그 두 개가 다 되는 게 제일 좋잖아. 아니죠. 그러면 그게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어요. 제가 가구를 만들어 보면 그래요. 마찬가지로 내가 물건을 고를 때, 물론 이제 싼 물건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절대로.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막 공장으로 돌려요. 그러면 그게 수제로 만든 가구가 같냐? 가치가 다르죠. 물건도 다릅니다. 실제로 보면. 근데 이제 내가 이만큼의 돈을 주고 산 거에는 그냥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사라는 거죠. 건강한 자본주의는 물질적으로든 아니면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으로든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이 되는 소비 구조가 돼야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가구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저 우드 슬랩 350만 원입니다. 4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입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지금은 좀 자연스러워졌지만 처음에는 그 돈, 그러니까 가치가 자본화된다는 거에 상당히 거부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시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근데 부산에 그런 에이전시가 있어요? 갤러리들이 보통 그런 역할들을 하죠. 갤러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그냥 내 혼자서 만들고 만들고 팔지만은 내놓으면 그쪽에서 알아서 팔아주고? 아니죠. 예를 들면 내가 브랜드 하고 싶으면은 내가 이제 작가급이 돼야죠. 공예 전시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갤러리가 소속이 되고 개입이 되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평론이 뭐 이렇게 얹혀지고 이렇게 되면서 내 브랜드가 높아지면서 이제 갤러리에서 그것들 소비를 시키게 만드는 거죠. 내가 직접 소비자랑 연결이 되지 않고. 그럼 그 시스템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거네? 그렇죠. 김민정 농부는 네. 이제 그럼 꿈이 뭐예요? 내가 뭐 하고 싶다. 아니면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제일 하고 싶은 건 잘 죽는 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살죠. 마지막 목표는 잘 죽는 거죠. 정말 잘 죽고 싶고. 그게 근데 이유가 딱히 있나요?
죽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몇 번 이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었고 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딴 게 없더라고. 그냥 잘 죽는 거. 잘 죽기 위해서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잘 죽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편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그냥 평생 다들 그렇겠지만은 뭐 예를 들면 느끼는 갈증 뭐 그다음에 그런 욕구 욕망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사실은 드러나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옛날에는 뭐 지금은 뭐 인스타나 뭐 이런 걸로 끊임없이 이렇게 자본이 이제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래도 계속 목마르단 말이죠. 그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나한테서 찾지 못하는 게 제일 큰 이유가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 상황에 가더라도 이제 방법은 바뀔 수 있지만 자기 정체성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양한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이제 잘 내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방법이 어떤 것이라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한테 좀 더 나한테 맞는 방법이기를 바라면서 해보는 거죠. 뭐든지 이렇게. 그래서 그냥 잘 죽기 위해서 그냥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먼저 식상한 말이지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근데 최선을 다한다는 게 열심히 한다는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가 또 민동 아닙니까? 네. 민동 회원인데 민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민동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존재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유는 그래도 내가 내다울 수 있고 어떤 또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거대화되면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작은 그런 그 뭐 소수의 집단, 소수의 의견들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보다 곱절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큰 걸로 통폐합되지 않는 형태로 연대의 형태로 작은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제 잘 살 수 있는 정체성 조금 더 자유롭게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인 것 같기도 해서 다양성. 네,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운동은. 그러니까 거대화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어쨌든 그 경성대라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작은 집단으로 있지만 끊임없이 다른 것들과 연대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또 이제 그 어떤 그 뭐 신념이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주 깨알 같은 존재. 마지막으로 민동 회원들한테 인사하고 마치죠. 청정구역 철마입니다. 오시면 텐트 쳐드리고 고기 구워드립니다. 술은 종류별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심신이 지치신 분들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야, 이제 우리 갑니다. 잘 가십시오. 다음에 보고. 네, 다음에 놀러 오세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여기 철마죠. 네. 철마에 우리 너무 멋진 작업장에서 열심히 가구를 또 만들고 있는 우리 민동이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가겠습니다.